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요.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 짚는 주택융자 전문 랜더 몰기지 맥의 샤넬리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요. 샤넬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네.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꼬박꼬박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새해 불러주셔서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샤넬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뭐 주택 관련 이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네. 오늘 주제가 재융자의 목적과 진행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융자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재융자 리파이낸스라고 하죠. 이게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재융자는 다시 융자를 받아서 기존의 융자를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다는 의미로 재융자, 영어로는 refinance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네. 보통은 새로 받는 재융자의 조건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융자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거나 이자율이 더 싸거나 네. 내가 페이먼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당이 됐을 때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융자보다 조건이 안 좋아도 재융자를 해야만 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도 나는 피치 못하게 재융자를 받아야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했는데 네, 그러면 네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재융자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몇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융자보다 이자율이 훨씬 더 좋을 때 많이 네. 결정을 하시게 되고요. 또 기존의 융자는 30년 상환인데 내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아져서 페이먼을 좀 더 해도 되니까 좀 빨리 갚고 싶다 해서 네네.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단축시키기 원하실 때 네. 그때도 재융자를 결정을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낮든지 기간이 짧아지든지 네.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결국은 페이업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페이업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내가 내는 이자율도 그만큼 기간이 짧든지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세이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으세요. 아. 기존의 융자 상환을 15년으로 했는데 네네. 지금 좀 페이먼이 버겁다. 약간 좀 페이먼을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자제분이 있어서 네. 몇 년 동안 좀 지출이 많이 예상이 되시는 분들, 네, 그런 네. 분들은 다른 데서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반대로 20년이나 30년으로 늘리면서 페이먼트를 좀 줄여놓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네네. 또 시니어 분들,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인컴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출을 또 줄여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페이먼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는 재융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제 상황을 보자면 이제 집의 밸류가 높아져서 네. 집에 에퀴티가 쌓여 있는 경우 사실 작년 올해가 좀 그런 경우죠. 엄청난 케이스였죠. 네네네네. 그래서 집에 에퀴티가 쌓여서 이 집에 있는 에퀴티를 캐시아웃을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좀 더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 카드를 빨리 갚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에퀴티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또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캐시아웃 재융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네. 또 이제 융자 조건과는 다르게 뭐 자녀분들에게 집을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경우 그런 네. 경우에는 자녀분 이름으로 재융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제 이혼이나 뭐 아니면은 뭐 별거 그런 경우들로 이전 배우자를 집의 융자나 등기에서 이제 빼내셔야 되는 네, 분들. 보통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홈스테드 레귤레이션 때문에 거주용 집은 네. 합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공동 등기를 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시게 돼서 이제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이름을 등기에서 빼셔야 되는 경우에는 재융자라는 진행을 통해서만 이제 리무브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조건과 상관없이 재융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뭐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자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진짜 작년에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재융자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지 않으셨어요? 작년이 거의 진짜 재융자의 정말 황금기라고 볼 수 있었고요. 네네네네. 부동산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도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이 이제 바쁘신 해였지만 네. 융자하시는 분들은 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려야 됐고 네. 또 기존에 융자를 바꾸고자 하는 재융자 하시는 고객들도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네. 정말 기록적으로 바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제 주변에서도 재융자 받았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정도로 눈에 띄었으니까 네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재융자를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있지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많이 좀 속상해하시거나 그러시나요? 아니면 이자율이 아무래도 네네.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이제 바뀌는 이자율을 저희가 리포팅을 해드리고 네. 고객님하고 이제 진행하는 분들은 상담을 해드리게 되는데 아직 진행을 안 하셨던 분들, 네. 해야지라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제가 상담을 드렸을 때 네네. 지금 이런 조건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 준비를 해서 결정되시면 시작을 하시죠라고 상담을 드렸던 분들이 네. 아, 이제 서류 됐으니까 진행해 볼까요? 라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오셨을 때는 네네. 너무 죄송하게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서류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낭비했네요. 라고 정말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그러실 수 있겠다. 네. 먼저 이제 시작하신 분들, 네.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하셔서 이제 끝을 내셔야 되는 분들도 다 승인됐는데 이자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이자율보다 많이 올라가서 네. 실질적으로 내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게 예상치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락을 하고 클로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지금 대기 상태인 분들도 꽤 고민을 많으세요.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재융자는 결국은 집 살 때와는 다르게 네. 클로징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만족스러운 조건이 유지가 돼서 그렇죠.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네. 이자를 락을 하고 클로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해서 승인은 받았지만 이자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락을 못하고 클로징 네. 준비를 아직 못하고 계속 이제 눈치 싸움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인가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렇다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뭐 급격하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너무 돈을 많이 풀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이게 다시 떨어질 날도 그렇죠. 있겠죠. 근데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어느쯤에 조금 또 내려갈 것 같은지 그걸 살짝 전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전망이 가능하다면 제가 아마 여기에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저희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으실까.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급변도 하고 네. 하루 만에 이자율이 몇 번씩 바뀌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증시도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네. 불안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마켓은 아직도 핫하다고는 하지만 네. 이자율 면에서는 아직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너무 갑자기 높아져서 재융자를 진행하시던 분들은 어느 시점이든 끝은 내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주춤하면서 좀 눈치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몰게지 에이전트랑 많이 대화를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오늘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난 일주일, 지난 한 주간에는 뭐 어떻게 트렌드가 지금 유지가 돼 있고 또 그 전주, 2주 아니면 한 달 간격으로 지금 어떤 간격으로 그래프가 지금 형성이 돼서 업앤다운이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자라던가 아니면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이자가 어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면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월 100불, 월 200불의 세이빙이 가능하니까 네네. 자꾸 기다려서 높은 이자를 한 달, 두 달 더 내는 것보다 네.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컴프로마이즈를 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에이전트 분하고 정말 많은 상담을 하시고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에이전트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낮은 이자율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일 때는 정말 일만 하느라 바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느 시점이든 계속 이자가 좋아지고 있다면 빨리 락을 하고 클로징을 하셔서 세이빙을 하시는 게 맞는 답인데 네. 지금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일 때는 정말 조금이라도 더 눈치싸움을 많이 하고 네네.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의 변화나 추이를 많이 숙지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그러네. 손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같은 시기는 에이전트 분들도 정말 많이 이자율 변동에 예민하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고객님들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의 케이스에 맞게 어느 정도 선이 정말 마지노선이고 이 상황은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또 네. 손님들하고 잘 상의를 드리고 이제 결정이나 아니면 좀 더 보류나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이전트 분의 역량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사실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재융자 조건도 처음 융자 서류만큼 까다로운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네. 네, 요거를 저희가 그러면은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요. 네.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 짚는 주택융자 전문 랜더 몰기지맥의 샤넬리 본부장님 모시고 재융자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네. 재융자 조건도 처음 융자 서류만큼 까다로운가요?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캐시아웃 재융자랑 그냥 재융자랑 어떤 게 더 까다로운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좀 답을 주세요. 구입할 때와 재융자는 진행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본다면 구입을 할 때는 셀러와 바이어가 명확하게 다른 인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솔직히 셀러가 가지게 됩니다. 네. 타이틀 회사를 결정하는 거라던가 또 이제 클로징 과정까지 여러 가지 컨틴전시 날짜들 이런 것들을 다 셀러의 계약 조건에 맞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는 융자 진행을 해서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목표만 가지고 진행을 시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재융자 경우는 바이어와 셀러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내 집을 내가 융자를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행만 바뀌는 융자 과정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틀 진행하는 담당자도 이제 셀러와 바이어인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렌더도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이자를 낙하는 시점과 클로징 날짜까지 바이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진행 과정은 똑같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팔자로는 그렇죠? 내가 쥐고 있기 네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클로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렌더 입장에서 보면 승인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는 심사 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집의 밸류를 따지고 융자 금액과 그다음에 바이어의 융자 상환 조건 그래서 모든 기준을 봤을 때 이분한테 이 금액만큼의 융자에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면은 이제 클로징으로 가는데 또 다른 이제 차이점은 구입할 때보다는 재융자가 이자율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좀 그 전에 또 캐시아웃.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네네. 캐시아웃은 내가 남아있는 원금과 이자만 갚는 rate and term 그러니까 이자와 조건만 바꾸는 융자보다는 네. 캐시아웃을 하는 재융자가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 왜냐하면 이유는요? 그만큼 리스크가 더 많아졌다고 보는 거죠. 렌더에서는 네,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빨리 안전하게 페이먼을 해서 페이업 하시는 게 목적인 융자기 때문에 네.
네. 캐시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보다 라이빌리티를 늘리는 상황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페이먼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은행에선 까다롭게 보고 리스크가 많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레이트 앤 텀 갚으시는 이자보다는 캐시아웃의 재융자가 이자율이 네. 좀 더 높은 편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캐시아웃 재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특히나 지난 2년 동안 이 달라스 쪽 집 구입하신 분들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걸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 집이 내가 샀을 때보다 그만큼 가격대가 단시간 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퀴티가 많이 쌓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늘어난 가격만큼, 밸류가 늘어난 만큼 이 집의 값어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집에 대한 그 값어치를 현금화해서 그걸 어. 에퀴티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에퀴티를 현금화해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더 비싼 이자율의 크레딧 카드를 빨리 갚는다거나 그러면 네. 그만큼 낮은 이자율로 비싼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만큼 에퀴티가 생긴 걸 가지고 내가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에퀴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이제 캐시아웃 재융자를 많이 진행을 하신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 텍사스 경우는 홈스테드 레귤레이션이라는 특이한 이 법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집주인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나라의 레귤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캐시아웃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도록은 못하게 그렇게 아. 규정을 좀 지어놨기 때문에 네네. 캐시아웃은 내가 거주하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만 가능하시고 아. 지난 1년 동안 이 집에서 융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캐시아웃 재융자가 가능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다면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 곳에서 뭐 무분별하게 캐시아웃으로 맞습니다. 계속 재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집에는 분명하게 테넌트가 살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 테넌트한테도 안전하게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을 해야 되는 랜로드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 집에서 무분별하게 캐시아웃을 많이 했을 때 네. 투자용 집이 40만 불짜리 집인데 론을 40만 불을 다 받았다. 아. 그랬을 때 이 집에 대한 페이먼을 렌트 받은 걸로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들어오는 돈보다 익스펜스가 더 많아져서 이 집에 대한 페이먼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테넌트한테도 위험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죠. 집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갑자기 네네.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투자용 집에서는 캐시아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귀에 쏙쏙 박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 5년 전에 네. 30년으로 집을 샀는데 15년으로 줄이고 싶은데 재융자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재융자 타이밍은 네. 이자율을 비교를 해보시고 네네. 5년 전이면은 지금보다 이자율이 비쌌을 때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뭐 포인트를 내면서 이자를 더 낮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자 조건과 또 30년에서 5년을 내셨으면 이제 25년이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재융자를 30년으로 하실 때 비교해 보시고 20년 상환, 15년 상환으로 했을 때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본인께서 15년으로 재융자를 해서 이 집을 빨리 갚고 싶은 건지 아니면 페이먼 상황에서 좀 부담이 없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15년으로 상환이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재융자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에이전트랑 다각도로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본인 상황이 이자율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참 그럼요. 중요하네요. 지금 나의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러네요. 새로 받았을 때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전화상이나 이런 말로만 했을 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네. 비교를 해서 월 페이먼이 어떻게 세이브가 되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거를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네. 금방 결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재융자의 진행 과정과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집을 사셨을 때는 솔직히 에이전트분, 부동산 에이전트분께서 계약하시고
또 집도 보러 다녀야 되고 네. 인스펙션도 해야 되고 이 집에 살 가구도 좀 챙겨야 되고 하느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바쁘게는 움직이셨지만 융자 과정이 어떤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진짜로. 예,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나 론 에이전트가 이거 주세요 하면 좋지. 맞아요. 이게 왜 필요했었고 어느 시점에 필요했었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재융자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셀러고 내가 바이어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재융자의 진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좀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융자 진행 절차는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우리 집 살 때 프리 퀄리피케이션 받으셨던 것처럼 렌더가 내가 어떤 조건으로 재융자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인컴, 크레딧,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조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렌더에서는 그 서류를 받아서 지금 조건과 재융자를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한지를 비교를 해드려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30년으로 했을 때 15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디퍼런스가 생기고 어떤 베네핏이 생기게 되는지 실질적인 베네핏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네.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를 해드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어가 그 베네핏을 들어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쓰시면 그때 렌더에서는 정식으로 융자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이어가 사인을 해주시는 디스클로저를 이메일로 내보내서 네. 다큐사인으로 컴퓨터나 전화기로 바로 사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사인하고 나시면 보통 이틀에서 3일 후면은 융자 승인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동시에 은행에서는 이 집의 밸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감정회사에서는 이제 바이어한테 집주인한테 직접 감정 비용을 페이먼트를 내실 수 있도록 이메일로 페이먼트 링크를 보내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으로 페이먼트를 해주시면 이제 감정사한테 연락이 와서 감정 스케줄을 잡고 집에 대한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감정 서류가 들어오는 게 보통 요즘에는 늘 오래 걸리면 2주에서 3주까지 걸리기도 해요. 오래 걸리네요. 네. 예전에는 보통 감정 진행을 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감정서가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네네. 요즘처럼 이제 업무가 워낙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감정사들은 몇 명이라고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감정사가 이 동네가 10명이었는데 내일 갑자기 30명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감정사들은 한정적인데 업무량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아. 감정회사나 감정사들도 이제 업무가 들어왔을 때 일을 진행하는 시간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감정서가 들어오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렌더에서는 바이어 쪽에서도 추가로 클로징까지 필요한 자료가 뭔지 이제 추가 서류들을 요청을 해서 네.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검토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감정서도 이상 없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추가로 받은 서류와 감정서가 이상 없이 다 문제 없이 클리어가 됐을 때 이자율도 락을 했다면 이제 열흘 후쯤에는 클로징을 할 수 있도록 클로징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감정서가 이제 발부되기까지의 좀 시간이 좀 오래 많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재융자 이런 거 진행하실 때는 이자율이 계속 변동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미리미리 맞습니다. 해놓으셔야지 지금 진행을 해도 한 두세 달 뒤에 이자율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기본적으로 받았던 서류에서 거의 다 충당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크레딧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인컴 서류에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은 좀 많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더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내가 집에 있는 서류만 주면 될 게 아니라 CPA님한테 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아니면은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다시 받아서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제3자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그 과정들이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네. 그 사이에 이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급변
답변을 한다면 매일같이 이제 밤잠을 좀 아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처럼 애간장 네. 녹이는 그런 밤을 좀 지새우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의외로 직장인 분들은 진행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세요. 항상 왜냐하면 일정하니까. 그렇죠. 월급도 네. 꾸준하고 날짜 맞춰서 계속 들어오는 서류들, 뭐 인컴 서류들이라던가 네. 은행 서류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간단해서 되려 이제 직장인들은 뭐 3주만 해도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자영업자이시고 특히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하신다거나 좀 더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비즈니스에 업앤다운이 좀 많이 변화가 있으셨다거나 네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재융자 진행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융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승인 상태를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네.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도 좀 차분하게 여유 있게 좀 눈치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서류 준비를 하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만 추가적인 부분들도 대강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좀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또 이제 2918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 남았어요. 론이 10만 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캐시아웃해서 지금 갚는 게 이자가 쌀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조금씩 내는 게 더 쌀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좀 캐시아웃을 한다는 의미가 네네. 좀 잘못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질문이 20년 남았는데 론이 10만 불이 남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캐시아웃을 해서 지금 갚는 게 이자가 싼가? 아니면 20년 동안 살면서 갚는 게 싼가? 네. 그럼 캐시아웃을 해서 무엇을 갚으실 건지. 그렇죠. 남아있는 몰게지를 갚기 위해서 캐시아웃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남아있는 몰게지는 지금 이자율이 좋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갚아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환 방법이시고요. 네. 재융자를 해서 남아있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이자율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다면 재융자를 하셔서 좋은 이자로 바꿔서 빨리 갚으시는 게 네. 유리한 거고요. 캐시아웃을 한다는 의미는 캐시아웃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원금 플러스 새로 뽑은 캐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제 갚아야 될 융자 금액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 그 집값을 갚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캐시아웃 한다는 거는 내가 남아있는 원금을 갚는 거 이외에 추가로 더 돈을 꺼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꺼낸 돈만큼 융자 상환 금액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캐시를 꺼낸 추가 금액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네. 잘 판단을 하셔야 이 캐시아웃한 거보다 더 효과적인 내가 더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캐시아웃을 해서 예를 들어 이자율이 4.5%로 30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았다면 그 캐시아웃한 거 가지고 20%짜리 크레딧 카드를 갚는다면 네. 당연히 더 베네핏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잘 조건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캐시아웃한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네. 내가 베네핏이 되느냐 아니면 더 빚더미에 앉느냐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재융자를 받아서 캐시아웃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제 쓰실 일이 있다면은 뭐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빨리 굳이. 지금 그렇죠. 빨리 이 남은 집을 빨리 다 페이오프를 해서 나는 몰게지 페이먼을 안 내는 그런 집주인이 되고 싶다. 홈오너. 진정한 정말 빚을 안 진 나만의 그렇죠. 자가를 가지는 홈오너가 되겠다라는 목적이시라면 이 집에서 돈을 자꾸 더 꺼내시는 게 정말 좋은 의견은 아니고요. 네네. 남아있는 융자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빨리빨리 갚느냐 포커스를 하시는 게 더 맞는 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집융자는 집을 구입할 때 좋은 조건으로 집융자를 받아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네. 하지만 재융자를 잘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몰게지 융자를
어떻게 빨리 갚느냐,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조율을 다시 해서 빨리 갚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집 융자는 30년 상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집을 샀을 때 30년 전의 조건이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이자는 계속 급변하고 있고 상황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남아있는 몰개지를 조율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갚으실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이 재융자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네. 집 한 번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융자 에이전트와 좀 더 가깝게 수시로 계속 상담하시면서 좋은 조건으로 빨리 폐업하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하신 홈오너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너무너무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 짚는 주택융자 전문 랜더 몰기지 맥의 샤넬리 본부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